최근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을 저는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드림웍스는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에 귀여운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능하지만 경쟁 애니메이션사인 디즈니나 픽사 등에 비해 개성과 연출력 및 전달하는 주제는 빈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디즈니나 픽사에 비해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하락세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2016년 이후로 보스베이비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얼굴을 소개하는데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드림웍스의 최근 애니메이션의 단점이 고민 없는 이야기의 동어 반복, 다소 식상한 캐릭터와 연출,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얄팍함이 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개봉한 장화시는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전문가 평점을 미리 보지 않았더라면 영화관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부제부터 너무 촌스럽고 장화시는 고양이야 예전에는 많은 인기를 구가한 캐릭터지만 지금 와서 더 할 이야기가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상외로 이번 영화의 퀄리티는 여러 면에서 상상 이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년도 더 된 슈렉의 외전격 캐릭터의 오랜 후속작이 이렇게 완성도 있게 나왔다는 점에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을 품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화시는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리뷰는 영화의 결말과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어 영화를 모두 보신 뒤 시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은퇴,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 한가히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국어사전에서는 앞선 것처럼 정의 내렸지만 은퇴라는 단어에는 이밖에 더 이상 사회에 내 자리가 없다는 쓸쓸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은퇴를 누군가는 제2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를 진심으로 희망차게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젊었을 때, 전성기 때의 활기참과 패기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우리의 주인공 장화시는 고양이 푸스 인 부츠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시작은 뭐든지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준다는 전설을 시작으로 푸스 인 부츠의 활약을 보여주며 장화시는 고양이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죠. 성주의 부하들을 손쉽게 농락하며 심지어 자신의 몸에 수천 배는 달할 것 같은 거인마저 날렵한 몸놀림과 기지로 물리치는 오프닝은 무척이나 인상적이며 영화의 톤이 과거 드림웍스 애니메이션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카툰 렌더링과 그래피티를 적절히 혼합한 듯한 선명한 색감이 돋보이는 화풍에 액션 연출 또한 역동적이어서 한시도 눈을 뗄 틈이 없었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나 아케인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의외로 영화의 톤과 무리 없이 어울려 튄다는 느낌보다는 세련됐다는 인상을 줍니다. 연출 장면이나 액션씬 또한 연계가 무척이나 자연스럽고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작품의 감독인 조엘 크로포드의 이력을 살펴본 결과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액션을 완성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쿵푸 팬더 시리즈에 참여한 적이 있더군요.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푸스 인 부츠가 목숨을 하나 남기고 8개를 모두 써버리고 나서부터입니다. 은퇴를 권유하는 의사의 말을 비웃던 푸스 인 부츠가 로브를 쓴 거대한 늑대 빅배드 울프에게 목숨을 위협받자 진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곧 자신의 전성기가 끝났음을 직감합니다. 그렇게 푸스 인 부츠는 은퇴를 결심, 눈물을 머금고 평범한 고양이로 살기를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곧 소원을 들어주는 별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고 페리토, 말랑손 키티와 엮이게 되며 목숨을 되찾기 위한 모험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동화 속 유명 인사들을 비튼 개성 있는 캐릭터들도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합류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뿐인 삶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내야 한다는 영화의 평범한 교훈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은 이야기와 연출의 힘입니다. 푸스 인 부츠가 마나 루나의 집에서 서서히 평범한 고양이가 돼가는 모습은 양로원에 대한 은유이기에 그 무력함이 그저 장난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각각의 인물의 사연이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여져 있습니다. 말랑손 키티는 푸스 인 부츠가 교회에서의 결혼식 날 자신을 버리고 오지 않은 것을 기억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소원을 원하고, 곰 3마리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골디락스는 진짜 부모를 원하고 있죠. 마법을 쓸 수 없는 빅잭 호프가
마법을 독점하려는 것이나 등장인물 중 가장 불행한 과거를 지닌 페드로는 소원이 없다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페드로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푸스인 부츠나 말랑손 키티, 골드락스에게 지금 본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빅배드 울프일 것입니다. 어떠한 수사학적, 시적, 이론적, 은유적 표현도 아닌 죽음 그 자체라는 본 캐릭터는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드림웍스의 최근 가장 성공적인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시거를 보는 것 같은 이 늑대는 일관된 캐릭터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죽음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삶의 소중함이라는 영화의 주제를 특히 부각시켜줍니다. 초반부터 푸스인 부츠를 압도하는 전투력에 서양 사신을 연상시키는 외형까지 애니메이션의 멋진 빌런의 특징을 한데 잘 섞어 빚은 듯하며 주어 같은 몇몇 대사들은 이 인물의 가치관을 짧고 굵게 보여줍니다. 이런 먼치킨 캐릭터가 빌런으로 등장할 때 주인공이 마지막 승리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능력이 하향되기 마련인데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됐으니 죽음의 순간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자리를 비키는 모습도 준수한 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장점들을 제외하고 장화시는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이 완벽한 영화는 아닙니다. 일단 빌런 빅잭 호프의 부족한 배경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빅잭 호프는 극에서 다소 가볍고 비호감의 전형인 사이코패스 악당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화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푸스인 부츠와 적대관계를 이루는 영화에서 최종 보스 역할을 하는 빅잭 호프의 존재감은 다소 빈약합니다. 새끼 유니콘의 뿔을 모아두고 불사조를 화염방사기처럼 사용하는 등 마법에 대해 강한 집착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행동 동기부터 시작해 이 캐릭터가 얼마나 미쳐있는지는 잘 와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골디락스도 가족애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골디락스와 곰 3마리 동화의 인물을 훌륭히 믿은 사례라고 생각되지만 정작 곰 3마리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강조돼 인간인 골디락스를 왜 그렇게 곰들이 챙겨주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엄마 곰과 아빠 곰은 아기 곰을 질타하며 골디락스와 차별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친절히 풀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골디락스는 입양아 가족 구성원과 달리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에 대한 은유적인 캐릭터라고 생각되는데 골디락스는 그런 것 치곤 곰 가족과 너무 잘 융화되어 있어 후반에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기 전에는 짐작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 외에 마지막 빅잭 호프와 대결 중 마무리가 힘이 빠진다거나 말랑손 키티와 골디락스 형제 빅잭 호프와의 관계가 생략되는 부분, 소원을 이뤄주는 별에게 도달하는 과정이 다소 산만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단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